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 60이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결혼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25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만 바라봐 주었죠. 물론 시댁 식구들은 처음부터 저를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곤 했죠.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제가 남편의 발목을 잡는 존재라는 듯이요. 시누는 더했죠. 만날 때마다 저를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올케가 볼 게 뭐 있냐면서 자기 동생 만나서 팔자 핀 거라고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시댁에서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남편이 바로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시댁 식구들도 남편 앞에서만큼은 함부로 하지는 못했죠. 결혼 초기에는 저도 직장을 다녔어요.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살았죠. 첫 딸을 낳고 나서도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복직했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까지 낳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 키우고 일하고 살림하면서 꽤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남편이 승진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죠.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사춘기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특히 첫 딸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학부모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맞벌이 하시니까 아이가 외로워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남편과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둘 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요. 남편은 당연히 제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10여 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아이들이 더 중요했죠. 둘째도 곧 중학생이 될 텐데 지금이 아니면 더 늦을 것 같았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중했어요. 학원 픽업부터 시작해서 숙제 봐주고 상담 받으러 다니고 정말 바쁘게 지냈죠. 다행히 아이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첫 딸은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둘째도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는 걸 늘 고마워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한 저의 하루를 궁금해했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려주면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었죠. 시댁에서는 여전히 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특히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더했죠.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우리 아들 밑에서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제가 남편에게 얹혀 사는 처지라는 듯이요. 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해댔죠. 올케는 정말 좋겠다면서 남편 잘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제 친정에도 정말 잘해주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제 부모님께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어요. 제 동생들에게도 형부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고요. 이렇게 평탄하게 살던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럼증인 줄 알았는데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시더라고요.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니 중풍이라는 진단이 나왔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와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말씀도 어눌하시고 혼자서는 걷기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혼자 사시기가 어려워지신 거예요. 신우랑 상의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했는데 신우는 온갖 핑계를 대며 돌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선뜻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이 어머니이시고 또 다른 대안도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54살이었고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럭저럭 할만했어요. 시어머니도 아프신 몸이라 그런지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술을 좋아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소주 한두 병은 기본으로 드시던 분이셨죠. 남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더 심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거의 매일 드셨어요. 몸이 아픈 중에도 술을 계속 찾으셨어요. 의사가 금주를 권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줄 알았어요. 방금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시거나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셨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도 밥을 안 줬다고 하시거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거나 심지어는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알코올성 치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오랫동안 과음을 하시면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게 중풍 진단 3년 만에 알코올성 치매까지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중풍으로 인한 반신마비와 치매 증상이 함께 오면서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기 시작했거든요. 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마비된 다리로 걸으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시거나 없는 사람이 왔다고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시거나 한 번은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짐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집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라고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혼자 움직이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있으셔서 균형을 잡기 어려우신데 화장실에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혼자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실까봐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했죠. 휠체어를 준비해드렸지만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어요. 자신은 멀쩡하다고 하시면서 휠체어에 앉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제가 부축해서 모셔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체구가 큰 편이셔서 부축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목욕시키는 것도 큰 일이었어요. 한 번 목욕시키는데 2시간은 좋게 걸렸죠. 낮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화를 내시거나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때로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씩 실수를 하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그러시더라고요. 기저귀를 채워드려도 본인이 불편해하셔서 자꾸 벗으려고 하시고 하루에 몇 번씩 이불과 옷을 갈아야 했어요. 세탁기가 하루 종일 돌아갔어요. 냄새도 심했고요.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집안에서 냄새가 가시지 않았어요. 식사도 큰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오시면서 입맛이 까다로워지셨어요. 좋아하시던 음식도 갑자기 싫다고 하시거나 반대로 평소에 안 드시던 것만 찾으시거나 하루에 몇 번씩 다른 음식을 해드려야 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시어머니가 밤중에 깨셔서 소리를 지르시거나 돌아다니시면 저도 같이 일어나서 보살펴야 했거든요. 한 번 깨시면 다시 주무시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깨어 있어야 했죠.
남편은 저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퇴근하면 바로 어머니를 살펴보고 주말에는 제가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었죠. 하지만 남편도 직장을 다녀야 했고 평일 낮 시간에는 결국 제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남편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참고 견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텐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제 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손목도 아팠어요. 무거운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이동시키느라 그런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을 시어머니께 매여 있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점점 우울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지 하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시어머니의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났어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시거나 물건을 던지시거나 치매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상처가 되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는 위험한 물건들은 모두 치워뒀죠.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졌어요. 그때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 정말 못 견디겠다고, 이대로 계속하다가는 내가 먼저 쓰러질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도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밝고 활발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전문가들이 돌보는 게 어머니한테도 더 좋을 거라고요. 남편의 동의를 얻고 나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바로 모실 수는 없었어요. 신우와 먼저 상의해야 했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신우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뭐? 요양원? 병수발 좀 드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6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신우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올케는 며느리잖아. 며느리면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동안 내 동생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힘들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자기는 친딸이면서 뭘 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며느리 도리만 운운하다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결국 신우는 절대 요양원에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온화한 성격인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누나가 너무했다고,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를 누나 집에 모셔다 드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그렇게 쉽다고 하는데 직접 해보라고 하면서요.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속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2시간 정도 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당신은 이제 그만해. 6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미 차고 넘치게 했어. 누나도 해봐야 알지. 그 자식돌이라는 거. 그날 밤 6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부터 신우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직접 경험해봐야 안다고 전화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고 일상생활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저녁 준비도 천천히 할 수 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새삼 느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부재중 전화가 104통이나 찍혀 있더라고요. 모두 신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 와 있었어요. 전화 좀 받으라는 내용, 왜 전화를 안 받냐는 내용, 어머니가 계속 울고 계신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벌써 포기하고 싶나 보다고 하루도 안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셋째 날 아침 신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 난 엄마 요양원 보내드릴 형편 안 되니까 올케가 엄마 모시던지 요양원 보내던지 알아서 해. 문자를 본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줬더니 남편이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직접 신우한테 전화했어요. 누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왜 다 이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데? 요양원 보낼 거면 보내. 나도 엄마 자식이니까 반 낼 테니까 누나도 일을 하든 빌리든 반은 내. 그렇게 결국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매번 핑계대면서 이번 달은 힘들다 하면서 그마저도 잘 안 내더라고요. 한두 달은 그래도 냈는데 점점 늦어지고 핑계만 늘어놓고 결국 우린 신우랑 연 끊고 살고 있어요. 신우는 아마 나중에 후회하겠죠. 결국은 자기 부모인데 말이에요. 뒤늦게 후회해봐야 그땐 이미 늦었을 거예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정신이 온전치 않지만 나중에 얼마나 슬프실까요? 딸에게 외면받았으니까요. 애지중지하던 딸이 아닌 구박만 하던 며느리가 아픈 자신을 돌봤다는 걸 알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동안 6년을 혼자 감당한 제가 바보 같았나 싶기도 하지만 적어도 전후에는 하지 않겠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